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해조 강사 남미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죠.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특급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 특급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지 않으며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자, 그리고 옥내 배선 저압일 때, 고압일 때, 특고압일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고압일 때 100kV 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35kV 이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제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에 이제 최대값을 묻고 있죠. 그래서 100kV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154kV 가공전선로에는 지락 또는 단락이 발생한 경우에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자, 이거 속전속결 이론서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kV 초과 그리고 지락 단락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1초 이내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고, 자, 100kV 초과 지락 단락에서 이 보안공사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보안이 되었기 때문에 2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포인트로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100kV 초과죠. 154kV는. 자, 100kV 초과이고 지락 단락이 발생했을 때 자,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데 자, 몇 초 이내? 1초 이내가 됩니다. 자, 만약 보안공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2초 이내로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해당 문제는 신출이라면 신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1번, 2번, 4번 선지는요, 기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항상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되었고, 이 3번이요, 오답인데,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오답을 만든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신출 문제라면 신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요, 다음의 것 이외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선지가 가예요. 전기료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번 선지가 납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소내용 변압기가 되는 것이고, 자, 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지금 마항으로 오답을 냈습니다.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 사이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 자, 접지저항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재, 자, 혼촉을 방지하는 자, 혼촉 방지판이 있는 것이 맞는 말이고, 선지에는 혼촉 방지판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일단 답은 1번 각도형입니다. 자, 각도형이 뭐냐면 철탑을 이렇게 시설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직선으로 시설하죠.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쁘게 시설하다가 여기 장애물을 발견합니다. 장애물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도를 틀어서 시설해야 돼, 맞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각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3도를 초과해야지만이 각도형이라고 하고 3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직선형이라고 합니다. 답이 따라서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2번은 잡아당김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2023년도 10월 12일에 KC 용어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용어가 뭐 잘못되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우리 한국말로 풀어서 그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얘도 기존에는 인류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류형. 근데 인류형이 이제 잡아당김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형의 인자가 뭐냐면은 끌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긴다, 잡아당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국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잡아당김형, 즉 인류형은 뭐냐면은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탑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철탑이 이렇게 있는데 인류형 철탑은 뭐냐면은 철탑 시작하는 철탑과 끝나는 철탑을 우리가
인류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요, 지금 양쪽으로 하중이 가해지죠. 근데 인류형 철탑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잡아당겨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잡아당겨야 된다. 자, 이러한 특별한 철탑을 우리가 인류형 철탑 또는 잡아당김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내장형인데요. 이 내장형은 뭐냐면은 이 내자가 인내려갈 때 내자고 장은 길장자입니다. 그래서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을 내장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탑과 철탑 사이를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딱 봐도 지금 얘보다 얘가 경관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경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불평형 장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평형 장력을 견디는 애가 뭐라고요? 내장형 철탑이다. 그래서 견딘다. 경관의 차가 길장, 크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장형 철탑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강형 철탑은 말 그대로 어떤 보강을 해준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자, 해당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겁니까? 1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분기회로의 시설에서 저압 옥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되는가? 단 하고 뭐 블러블러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너무나도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가 O가 뭐예요? 분기점이죠. 왜? 이 O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누어졌으니까. 그래서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인 곳에 개폐기와 가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됩니다. 금속재,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속전속결 교재 그 부록에 제 강의 노트에도 이게 그냥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접지극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접지극을요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철골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접지 저항값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 자, 수도관이다 하면은 3옴 이내가 됩니다. 철골이다 하면은 2옴 이내가 돼요. 좀 글씨가 좀 이상해서 자, 수도관은 3옴 이내, 철골은 2옴 이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수삼철이다. 뭐라고요? 수삼철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항상 예외라는 게 있죠. 이 수도관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만약 5m를 넘는다, 초과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2옴 이하로 바꿔줘야 됩니다. 철골 같은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만약 추가 접지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3옴 이하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삼 처리해 주시고 예외인 경우는 얘네들의 숫자가 어떻다? 바뀐다. 자, 이러한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갈게요. 자, 접지선과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찌름 몇 밀리미터 이상인 금속재, 수도관 부분 또는 1호부터 분기한 안찌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개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도관 나왔을 때 안찌름을 물어본다. 무조건 둘 다 75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관 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라고 했죠. 자, 5m 이내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접지저항값이 3옴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만 금속재 수도관로와 대지 간의 전기저항치가 몇 옴 이하인 경우에는 자, 분기점으로부터 5m를 넘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5m를 넘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2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2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 75 이 답은 1번이 됩니다.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 가공절연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병가 문제가 나왔네요. 병가 문제. 이제 병가가 뭡니까? 동일 지지물에 별개의
완급류에 각각의 완급류에 전력선 두 개가 시설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병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당연히 높은 전력선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낮은 전력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얘네들 사이에 이격 거리를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크게 제가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일반일 때, 케이블 때 나눠서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자, 고압, 저압 사이의 이격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고압과 고압, 저압 사이의 이격거리 22.9kV와 고압, 저압 사이의 이격거리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과 고압, 저압 사이의 이격거리. 자, 포인트는 뭐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까? 지금 고압, 저압, 고압, 저압, 고압, 저압, 고압, 저압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기할 때 그냥 고압, 저압, 특고압, 22.9kV, 35kV 초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압, 저압, 자, 특고압, 요 특고압은 35kV 이하입니다. 그리고 22.9kV, 35kV 초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반 케이블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병가가 많은 지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의 일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산에 3, 3, 5 모여서 놀러를 갔어요. 이렇게 일산에 3, 3, 5, 5 모여서 어디로 갔다? 일산을 갔다. 그래서 앞에 3만 좀 없애주시고 그래서 30, 50, 50, 1m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여기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50이 되는 거죠. 여기다 1m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럼 1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곱하기 뭐를 해줍니까? 4를 해줍니다. 30에서 4 해주시면 1.2m. 자, 여기에도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뭐가 됩니까? 2m. 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병가에서는요 35kV를 초과하면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해야 되고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면적도 크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50제곱밀리미터 크게 이상 해줘야 된다. 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십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것이 뭡니까?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이죠. 케이블 아닙니다. 케이블 외의 것을 전부 다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연전선이니까 결국 얘도 일반입니다. 답이 뭐예요? 50cm. 1번이 됩니다. 지중 전솔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자, 몇 미터 매설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중 전솔로다라고 하면은 땅 속에 시설하는 전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땅 속에 시설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시설하려고 봤더니 강남 한복판에다 시설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자동차라던가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다니겠지. 그럼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매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량물 우려가 된다. 깊이 매설해야 되니까 1m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량물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뭐 시골이라던가 위에 차가 안 다닌다. 그러면은 뭐 굳이 깊이 매설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0.6m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몇 미터? 1m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차 선로는요 무선 설비 기능에 있어서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자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도 속전속결해서 다 안내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출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KC 461.6 전자파 장애 방지 보시면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냥 빈칸을 뚫어놨어요. 전차 선로에 무선 설비 기능에 계속적이지 않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자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된다. 이 답은 4번이 됩니다. 전원 공급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전원 공급기에 관련된 문제는 나온 적이 없는데 신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조금 수치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약간 오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출 나왔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찍자 하지 마시고 좀 읽어보고 생각하고 찍습니다. 자, 1번 지상에서 4m 이상 유지할 것. 자, 일단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심합니다. 자, 2번 시설 방향은 인도 측으로 시설하며 외함은 접지를 시향한다. 뭔가 접지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긍정적인 느낌. 자, 기기주, 변압기 전주 및 분기주 등의 설비 복잡 계소에는 전원 공급기를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복잡 계소의 전원 공급기를 시설한다. 약간
약간 느낌이 오죠. 자, 4번 통신사업자는 기기 전면에 명판을 부착한 것. 자, 이거는 조금 더 맞는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요거 조금 말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여러분들이 이거 규정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규정 기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문제들은 일단 시험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공구의 시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지상에서 4m 이상 유지할 것, 다른 것들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이 3번이 뭐가 틀렸냐? 복잡개소에는 전원공구기를 시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다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번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기출문제고 속전속결 교재도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력공학대 중성점 접지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기에서도 일부 나오고요. 이거는 뭐 쉽게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장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를 하고 뭐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해서 중성점 접지를 합니다. 부하전류를 대지로 흐르게 해서 전선을 절약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실제 중성점 접지 공사의 목적이다라고 하고 KC에 이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KC는 원문 그대로 출제됩니다. 답이 2번이 됩니다. 파이프라인 등의 절연장치 중 발열체 시설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신출문제가 되겠고 여태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등의 절연장치 중 발열체 시설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이런 거 신출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수치가 답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치를 바꾸기가 제일 쉬우니까. 두 번째는 억구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억구를 바꿨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이상한 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출 나왔다고 찍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얘는 수치를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발열체는 그 온도가 발화 온도의 몇 퍼센트? 90%라고 되어 있는데 80%가 됩니다. 80%. 그래서 규정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런 내용도 출제가 되었구나 하고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건조물과 전차선, 급전선 및 전기철도 차량 집전 장치의 공기절연 간격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 정적 및 동적 최소 절연 간격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뭐냐면은 저희가 전차선로 충전부와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 그리고 전차선로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 이격거리, 자, 요 표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직류 750일 때 이게 뭐 차량 간이든 건조물 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동적이든 정적이든 비오염이든 오염이든 동적이든 정적이든 직류 750이다 하면 전부 다 답이 뭐예요? 25라고. 그러니까 직류 750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류 750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부 다 25잖아. 그러면은 그냥 바로 직류 750 넣으시면 된다고요.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빙설이 적고 인가가 밀집된 도시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설계에 사용하는 풍압파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풍압파중은 갑종이냐, 을종이냐, 병종이냐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빙설이 어떤 지역? 많은 지역, 그리고 빙설이 적은 지역.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역 중에서 고온이 있고요. 저온이 있고, 빙설이 적은 지역 중에도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온이다 하면은 무조건 갑종이 됩니다. 갑종. 자, 그리고 나서 갑, 을, 병 이렇게 기억해서 을, 병.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고온이면 무조건 갑종이고 빙설이 많고 저온이다. 을종. 빙설이 적고 저온이다. 병종이 되고 이 병종은 또 인가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병종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 빙설이 적고 인가라고 했죠. 그럼 뭐가 됩니까? 병종이 되게 됩니다. 저목례 배선에 사용하는 영동선의 최소 굵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복례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은요. 최소 2.5에서 최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거 너무나도 강조했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에서 최소는 2.5, 최대는 10이다. 답이 뭐가 됩니까? 2번 2.5가 답이 됩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연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절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강조한 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제가 이거 드립도 외웁니다. 이거 할 때마다 무슨 드립 칩니까? 옷이 펴져야지. 여러분들이 펴진다니까요. 이 드립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전기 다리미는 절연을 해야지. 절연을 안 하면 위험할 거 아닙니까? 절연을 하지 않는 곳은 뭐예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곳을 절연을 하지 말아야겠죠. 이 절연이 뭡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니까. 1번에 접지공사의 접지점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자, 건물에 피뢰침이 있습니다. 그럼 피뢰침은 인하도선과 연결되어 있고 접지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번개가 칩니다. 맞죠? 그럼 이상전류가 피뢰침에 들어오니까 이 이상전류를 어디로 빼야 됩니까? 대지로 방전을 시켜야 된다. 여기서 요게 뭐예요? 접지점이죠.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여기 절연을 해버리면 어떡해? 이상전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절연을 하면 안 되고 시험용 변압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용 변압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누설전류를 통해서 절연이 잘 되어 있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누설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럼 절연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누설전류가 안 흐른다 그럼 절연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시험용 변압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이러한 애들도 뭡니까? 일단 첫 번째 전기욕기입니다. 전기욕기 사용전압 2차측 몇 볼트? 10볼트. 이것도 꼭 기억합니다. 전기욕기라고 하는 것은 욕기에 사람이 들어간 것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이고, 전기로는 뭡니까? 전기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나전선 사용할 수 있는 곳 하면서 부부 접전 하면서 마지막 전이 뭐였습니까? 전기로였잖아. 전류가 흘러야 되고, 전기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전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해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물에 전기 분해할 때 물 안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넣어가지고 물이 수소이온과 산소이온으로 분리되면서 뭐 수소기체 나오고 뭐 이게 이제 물의 전기 분해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 물의 전기 분해 전체 그 개에 뭐라 해야 되냐? 하여튼 물의 전기 분해 그 시험 도구들 그 전체를 그냥 전해조라고 한다고. 어쨌든 전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기 나오니까 전기 나오면은 전원을 안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강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전기 다리미는 여러분들 절연을 해야지. 위험하잖아. 나 오늘 이거 옷 피고 왔는데 이미 그럼 저는 오늘 해설 강의가 없습니다. 해설 강의에 바로 그 송건웅 강사님 이걸 하고 있었겠죠. 아니 뭐 권동성 강사님이나 뭐 여튼간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답이 3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학유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옥내 전기설비는 어느 공사에 의하여야 되는가? 자, 우리가 폭연성 분진이 많은 곳이 있고요. 가연성 분진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공사를 하느냐? 일단 우리 공사의 치트키와 같은 애들 뭐예요? 합동캐죠.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시설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폭연성 분진과 가연성 분진 중에 뭐가 더 위험해 보입니까? 폭연성이 더 위험해 보이죠. 합금캐 중에 뭐가 더 제일 약해 보입니까? 약간 합성 수지가 약해 보이지. 그래서 폭연성에서는 금속관과 케이블만 사용 가능하고, 가연성은 합금캐가 가능합니다. 지금 폭연성 분진을 물어봤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금속관 공사가 답이 됩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필회기의 접지 저항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회기의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전용의 것이다. 전용의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용의 것. 자, 이러한 경우에는 30옴 이하로 해주셔야겠죠. 뭐 전용의 것이다 이런 말 없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금속 덕트 공사를 가져왔어요. 일단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이거는 뭐 금속 덕트뿐만 아니라 옥내 공사라면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금속관이 있어요. 금속관. 금속관 안에서 A 전선이 있고 B 전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접속을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금속관 안에서. 왜? 뭐 이렇게 접속을 했다 쳐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찾았다라고 해도 어떡해요? 방법이 없지. 얘를 뭐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전선의 접속은 금속관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박스가 있어요. 사각박스.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선이 오고요. 여기서 전선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접속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사각박스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선관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이 있으면 안 된다. 2번 덕트 끝부분은 개방할 것. 잘 보시면은 지금 덕트 끝부분이 오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먼지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닫아줘야 된다. 틀린 거죠. 개방하면 안 됩니다. 3번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해야 되고 4번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속 덕트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전선을 넣을 때요. 일반적으로 절연전선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몇 %? 20% 이내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선을 넣는데 이 덕트를 꽉 채워서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야.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전선 그 덕트가 100%라고 했을 때 20% 이하로 채워줘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절연전선이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내에서 최소 2.5제곱이라고 했죠. 최대 1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는 20% 이하로 채웁니다. 자, 그런데 50%까지 허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허용하는 애들. 걔네들은 뭐냐? 자, 50% 이하는 뭐냐면은 바로 제출전 친구들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제어장치, 출퇴 표시 등 전광 표시 장치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뭐 출퇴 표시 등은 제가 시험에 안 나오, 그러니까 규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출전 친구들, 자, 얘네들의 굵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5 제곱 이 이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가 조금 더 얇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고, 자, 요 20%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에서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좀 참고해 둡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의 시설 안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군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된다. 자, 다음 중 시설 기준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의 시설 안엔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에 자, 군내가 뭡니까? 자, 그리고 군내 식당 하면 회사 안의 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곳 안에 취급자가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번 울타리를 시설한다. 울타리를 시설하면 안 들어올 수 있겠죠. 3번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안 들어오겠네요. 4번 출입구에는 자물쇠 장치를 한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자, 여러분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몰래 엿본다라는 건데 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몰래 엿봐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취급자가 경고를 느껴야 됩니다. 맞죠? 느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1번, 3번, 4번이 되는 것이고 뭐 2번 들어온다고 벌금 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들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